20대라면 사실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막 보통 되게 연애를 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대가 학생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보통의 경우는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랄까 나이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몸은 성인인데 성장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평생을 두고 무엇을 할까에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위주로 스토리를 짜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대는 그러니까 오버롤로 말씀드리면 괜찮았어요. 근데 물론 제가 뭔가 굉장히 누군가를 사랑했던 때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 정말로 몰랐던 때도 있고 그걸 찾아가면서 기뻤던 것도 있고 제 문제가 아닌 그 외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웠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많은 다른 20대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정도면 잘 살았다라고 저는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틱 89가 딱 시작할 때였어요.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초죠. 종신 오빠로부터 SNS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기획사나 아니면 그런 러브콜 같은 경우는 한국인 아니면 외국에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영어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에는 별로 뭐랄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왠지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연락이 왔을 때 그냥 뭐랄까요. 감이 되게 좋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뵀을 때도 굉장히 좋은 케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만난 지 한 30분도 안 돼서 별다른 그런 거 없이 이제 바로 계약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그냥 하게 됐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특별히 음악 얘기를 저희가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는 했던 말이 별아, 넌 어떤 사람이니?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고 네, 종신 오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재밌고 웃기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질문해 주셨다면 이상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참 사람들은 될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흘러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했을 때는 정말 인디펜던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디펜던트한 게 없고 everything was so like independent.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셀프메이드로 했어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홍보까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했기 때문에 보람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반대로 손을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수월하게 편하게 한 부분?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신 오빠께서 저 예전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음악 같은 거 듣고 호감을 가지셔서 저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상 안에서 제가 굉장히 키가 큰 줄 아셨대요. 그리고 원래 키 큰 여성분들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왜 이렇게 조그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 역시 작으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도 속으로 저는 자기도 조그마면서 이게 첫 번째 나눴던 말인데 저는 사실 제가 뭐랄까 조그마단 말 자체를 좋아해요. 재밌어요. 왜냐면 반대라고 왜냐면 제가 딱 봤을 때 얼굴이나 이런 게 되게 키 커 보이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여튼 그게 처음 인상이었고 저는 그래 첫 인상부터 자꾸 귀엽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종신 오빠를 처음 뵀을 때는. 그리고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종신 씨라는 그런 분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재능이 많은 부분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저는 그분이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계약을 하게 된 모든 가수들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되게 막 난 저 사람도 모르겠는데 또 그분에게 가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되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저 또한 그렇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음악적으로는 저는 먼저 두 가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는 월간 윤종신이라는 것을 지속하신다는 점이 너무 멋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원래 발라드 가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팥빙수 같은 것을 내셨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는 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근데 프로듀서로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 가장 좋은 거는 보통 프로듀서는 되게 경력도 오래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입히려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을. 그렇지만 우리 종신 오빠는 그렇지 않으시고 저에게 저라는 사람의 것을 본인의 시각을 더한 걸로 끄집어내려고 해주세요. 맞춤형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그 정도 오래된 경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더 잘 아니까. 근데 저를 저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해주시는 프로듀싱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접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먼저 그냥 독특한 감성에 관련된 거는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느낌이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 뭔가 물방울이 터지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념하다. 뭐가 잘 익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에 대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그 부분인데 뭐냐면 케미가 맞는다고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만난 지 한 30분 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뭔가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쉽게 사람을 함부로 막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감이 왔습니다.